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책임은 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책임과는 많이 달라요. 뭐 예를 들어 뭐 연예인들이 특히 뭔가 잘못하거나 이랬을 때 책임은 그냥 당분간 회사 안 나오고 그냥 씩 끊기는 거 이 정도의 책임으로 그냥 무마하거나 회피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나 사람들이 책임을 우리나라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뭐 도로교통으로 뭐 코로나 같은 경우도 네. 저는 코로나로 봤을 때도 분명히 그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는 제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코로나 걸린 사람이 아픈 것도 당황스러운데 그 어딘가 돌아갔다고 해서 언론에서는 그 사람을 완전 다 예전에 그 기억하시죠? 그 이 사람이 여기 갔기 때문에 막 이렇게 퍼졌어. 막 이렇게 해서 예, 언론에서는 그 사람한테 예, 책임 예, 전가를 시켜서 완전 예, 우리도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이렇게 돼서 완전히 언론이 그렇게 됐잖아요. 예,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나 책임을 진짜 져야 되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코로나를 빨리 이겨낼까 오히려 연구를 더 많이 돈을 투자해서 뭐 이렇게 해결 방안을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요즘에는 점점 책임이 없어지는 예. 책임이 뭔지도 모르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런 어른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면 저희 아이들도 똑같이 책임은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이름만 구호만 외쳐야 되는 책임인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의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임이라는 거에 무게감이 있는데 이거를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임에 대한 무게감을 네, 명확하게 네, 네. 설명해달라. 명확하다. 일단 명확한 거는 사람이 알아듣기에 나름인데, 제 나름 노력해 볼게요. 아, 네, 네. 저는 이 세상 최고의 사랑은 책임이지 사랑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아, 그게 방향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교회 가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요. 네.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요, 측정이 불가능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측정이 불가능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랑이고 대체 음, 그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이런 네. 것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가 좀 잘못하면 합리화하기 위한 아, 명분이라고 할까? 아, 예.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생각보다 네. 일반 사람들의 사랑의 범주를 넘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 약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종교를 붙잡는 것 같더라고요, 음, 보니까. 네네. 예. 근데 저는 예수님한테서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책임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아, 그 큰 인물, 큰 영웅들한테는요, 네. 책임 안에 사랑도 되지, 사랑의 아, 카테고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예. 음, 그래서 일단 방향성은 책임이란 키워드와 사랑이란 키워드가 있으면 어떤 키워드가 더 크냐라고 아, 물어봤을 때 저는 네네네네. 책임이라는 키워드가 우주고 네.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우주 안에 뭐 지구면 지구, 뭐 네. 화성이면 화수, 달 뭐 이렇게 저는 생각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책임의 그 카테고리가 훨씬 크고 그 키워드가 훨씬 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만약에 간다면 책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잡고 방향을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측정하는 게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네. 남녀 관계에서 우리가 보면 네. 이제 사랑을 따지거든요. 너 나 네. 사랑 안 해? 남자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늦게 들어왔어요. 음, 자기는 집안에서 기다렸어. 네. 집안일도 하고. 네. 예, 근데 왜 늦게 들어왔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영업하는 사람들이 혹시 일하다가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처음에 내가 영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때는요, 네. 그냥 온갖 24시간 다 거기다가 쓰게 돼 있어요. 전략이 없으면. 또 원래 네. 처음에는 그렇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면서 영업을 해야 돼. 근데 음, 집에 들어오면 여자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예요. 그쵸, 예, 네. 왜 이제 들어왔고, 실제로 음,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남자를 쪼이는 거예요.
아, 네. 예, 남자도 똑같은 거예요. 남자가 만약 그 집에 있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자가 밖에 나가려면 그렇게 늦게 들어오면 갑자기 늦게 들어오거나 전에 늦게 들어오면 남자 입장에서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질투하는 거예요. 음,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거기에서 약간 따지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네.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 특히 네. 맞아. 와이프가 엄청 예쁘다. 아니, 내 네. 남자 엄청 이성적으로 매력이 있고 센스가 있고 이러면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나 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런 어떤 배우자를 뒀을 때 훨씬 그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쵸. 이런 걸 많이 겪어봐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거든요. 네. 여자들한테 제가 꽉 쪼여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이성한테서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저는 많은 피해를 봤어요, 실제로. 어, 예, 사랑한다는 그 명분. 난 근데 그게 난 또 사랑이 마치 종교 같아가지고 난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처음에는 피해를 엄청 많이 봤어요. 아, 피해를 봤다는 게 내 꿈까지 도둑질 당할 뻔했어요. 여자 때문에. 그게 잘못됐고, 이 사람을 위해서 포기해야 예, 된다라고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럼 엄청 제가 무서운 거네요, 또 그렇게 예, 따지면. 우리 어제 피파하면서 제가 되게 명언이 나왔는데 그 명언이 네. 뭐냐면 연애 습관이 비즈니스 습관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와, 근데 내가 그 맞아. 말 얘기하고도 내 스스로 놀랍더라고요. 아, 딱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내가 그전에도 여러 여자들 사귀어 보면 이 네. 여자들의 연애 습관을 보면 비즈니스 습관이 그게 그대로 나와요. 책임이 없어요. 사랑은 어, 있는데 책임이 없어요. 사랑은 있는데 책임이 없다. 맞아요. 어,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 일을 한다. 네. 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 새롭게 시작해서 새롭게 심지어 그 여자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알아보고 새롭게 일을 했다. 네. 그런데도 뭔가 서운함이 있으면 그 일을 그만둬내. 근데 내가 또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일을 하면 그 사장한테 내가 아, 인터뷰를 봐가지고 내가 거기 취직된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삐지거나 서러움이 있으면 내가 거기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사장하고 내가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며칠 일하다가 일을 내가 이제는 못할 것 같다고 다시 문자 줬을 때 그게 내 사정이 아니라 이 아, 여자를 이게 뭐라고 하지? 그렇게 뭐라고 하지, 이걸. 여자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를 오히려 더 우선순위, 사랑이라고 예, 생각하니까 그걸 예, 예. 우선순위로 하다가 결국에 내 일까지 어때요? 잃게 되는. 내 알바라든가 그런 기회도 그 사장하고 그 관계도 어때요? 잃게 되는 거예요. 나를 믿고 어쨌든 나를 고용했으면 내 입장에서 기회를 준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그래요? 네. 와, 어, 근데, 와, 예, 제가 이런 거는 제가 제 사례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네네. 남녀 관계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다 네, 똥이지면 또 이제 처음에는 모르니까. 근데 네. 나는 그게 직감적으로 안 맞다는 건 느꼈지만 또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또 그런 희생을 하는 거는 또 뭐 언젠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자 입장에서 연애 습관이 이렇게 남자를 좀 힘들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예. 근데 이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힘들게 하는데 이 여자 입장에서 또 어때요? 비즈니스도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고객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뤄봤던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네, 고객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네, 예. 프리랜서면 고객이 무조건 중요해요. 한 명, 네. 두 명, 우리가 막 유명하지 않으면 고객 한 명, 두 명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맞아요. 거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네. 여자 입장에서 그런 걸 안 다루다면 톡방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고 뭐 이렇게 같이 뭐 처음에는 뭐 파트너십을 할 것 같다가 하지만 그렇게 안 되면요. 박살나는 거예요. 막 음, 톡방에서 막 나가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사랑은 해, 나를. 네, 나도 상대를 사랑을 해. 근데 책임이 없죠. 네. 그러니까 책임의 카테고리가 더 크단 말이에요, 지금은. 나를 사랑하면 그쵸. 내 꿈까지도 사랑하고, 어쨌든 이거는 책임 안에는 경제도 있고, 부부관계도 있고, 네. 배우자 뭐 이렇게 될 사람 뭔가 그 책임 안에는 나와 타인, 나와 사회, 어, 이런 인과관계들이 다 얽혀져 있는 것 중에 책임은 굵직굵직한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사랑은요, 네. 남녀 관계의 색깔이 책임만큼 색깔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여러 가지가 아니다. 네, 그렇죠. 네. 사랑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 사랑이란 명분은 섹스밖에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음, 그냥
섹스로 생각하는 게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남자들은, 어떤 남자는. 아, 그러면 색깔이 훨씬 단순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랑은 아, 섹스만 가지고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도 사랑해야 되고, 네, 사랑한다기보다 책임져야 되고, 이 아, 사람의 앞으로 나랑 같이 살면 5년, 10년 향후 나랑 함께 할 때 그 더 삶이 나아져야 되고, 경제적이든 이 사람의 어떤 행복이든 성취감이든 모든 면에 다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음, 근데 섹스만 생각하면 사랑이 어때요? 섹스만 생각하면 그걸 사랑이라고 만약 착각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데 그만큼 단순하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얘를 아,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는 얘를 가둬놔도 되고 뭔가 내가 얘를 항상 어디 가나 물어보고 얘를 어, 항상 내 여자처럼 내 네, 남자 네, 완전 딱 내가 가져놓고 얘 인간관계 남사친 뭐 여사친 싹 다 네, 잘라내고 내가 얘를 완전 그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고착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책임은 그렇지 않아요. 책임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바운더리 안에서 이 사랑을 이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책임하고 사랑에 대한 키워드를 봤을 때 책임이란 키워드가 훨씬 더 크겠죠. 예. 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네, 저는 책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네, 사랑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을 못 벌어다 줘요. 네, 둘이 섹스를 아무리 진하게 해도 돈을 못 벌어다 줘요. 둘이 네, 아무리 꽁냥꽁냥 막 아기자기 뭐 어디 아팠어 뭐 어쭈쭈쭈 뽀쭈뽀뽀 이런 걸 음, 아무리 해도 경제가 발전되지 않아요. 네, 맞네요. 그런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까 책임이 지는 제가 관계가 방금 얘기한 비즈니스 거. 관계. 제가 방금 얘기한 거. 우쭈쭈쭈 아, 다 해줄 것처럼 어디 어쩌쭈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어, 그 습관이 비즈니스 습관이에요. 내가 그래서 돈을, 그쵸. 영업하더라도 어떤 고객이 한 명이라도 생기면, 우쭈쭈쭈쭈쭈, 고객님 막 선물 주고, 막 별의별 다 막 듣고, 막 이러다가 그 고객이 이기적이고 배신하면 또, 우쭈쭈, 어떻게 나한테 또, 아, 쭈쭈쭈. 연애 습관이 비즈니스 습관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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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네, 확 느껴져요. 이해돼요? 이제 무슨 말인지? 네. 어, 그런데 이거를요, 네. 진짜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많지 사, 않죠? 그리고 사실 뭐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냥 회사에서도 다 책임이라는 게 없이 거의 회피해요. 그렇죠. 정말 그 위에 장들이 그 많은 돈을 벌어가신 이유가 이런 어려움을 도와주고 직원들이 잘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뭐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내 고객을 이런 식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도와주려고 보험도 드는 거고. 근데 오히려 어려움이 있으면 더 다 도망가고 회피하고 남 탓을 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 저는 그래서 책임 있는 리더가 돼야 되겠죠. 그 어, 책임을 붙잡는 사람, 책임에 대해서 책임이 어떻게 생김새가 어떤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오고 있잖아요. 책임의 생김새를 알고 책임의 생김새를 이게 안 보이는 건데 내가 보고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키워드까지 분리해가지고 어떤 키워드가 더 큰 키워드고 이렇게 네. 와닿게 내가 지금 설명한 내 코치로서 이런 게 내 업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설명하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난 리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리더가. 그러니까 그 리더라고 하는 거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이 합쳐져 가지고 그 정체성이 발휘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리더가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책임져야 되고 음, 책임에서는 사실 계속 앞서서 따라가야 되는 게 뭐냐면 약속이란 말이에요. 네. 저는 약속. 어렸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정말 싫어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근데 네. 어릴 그 때부터. 습관이요. 비즈니스에 들어오니까 네. 와, 비즈니스에 나보고 큰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자꾸. 그게 비, 무슨 말씀이시죠? 비즈니스에서는 나보고 자꾸 큰 목표. 어, 5년 뒤에 네가 막 백만장자 되고 막 전원주택 막 이사 가고 막
내가 처음에 23살 배웠을 때 뭐 그런 앤토니 로빈스라든가 로버트 네네. 키오사키 그런 세미나 가가지고 막 그때 처음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큰 생각을 하고 네. 티아보 에커라고 하는 그 사람도 밀리네어 마인드, 부자 마인드 이런 마인드를 다 얘기할 때 어쨌든 큰 생각 목표를 계속 주장하고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뭐 드림보드도 만들어 보고 맞아, 드림보드. 뭐 어쨌든 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네가 좋은 걸 막 끌어당기고 네가 앞으로 잘 될 거를 끌어당기라면 우리가 알라딘이 나한테 뭘 원하냐 하면은 뭐 음, 예쁜 배우자 뭐 돈이 엄청 방구석 막 엄청 돈이 많이 생기 막 엄청 존경도 받고 막 멋진 리더가 되고 막 네. 멋진 차 막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나는 그 전에 23살 전까지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음, 나는 그냥 막연히 외국 가면 성공하겠지. 성공이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고. 근데 네네네. 비즈니스에서는 큰 생각을 하라고 하니까 네. 큰 생각을 해라고 하는 건 일단 생각도 중요한데 또 나보고 실제로 그거를 드러내서 사람들 앞에 얘기해라고 하네. 네네. 와,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 난 그때는 몰랐지. 난 얘기했지. 그리고 다른 아, 사람한테도 내가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음, 동창들한테도 얘기했지. 다 네. 나를 비웃는 거예요. 오히려 사이비 네. 종교 같은 데 빠졌다고. 네네. 다 나보고 비웃고 막 너 다단계 같은 데 빠졌다. 뭐 음, 그런 거는 다단계다. 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내 입장에선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또. 네. 봐봐요. 어렸을 때부터 약속 안 지키는 거 싫어하는데 그게 또 나한테 약속이에요. 그리고 고객들한테도 만족도를 높여주겠다. 네.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당신을 내가 성공시키겠다. 네. 예. 그리고 말을 내뱉었죠.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내 자신한테도 그렇고 내가 타인한테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일부러 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예. 그걸 더 지키면서 사신 거네요. 그렇죠. 음, 약속은 책임의 대가리인 것 같아요. 아, 책임이 딱 첫 번째. 책임은 하나의 몸덩어리고 그 네. 앞에 제일 앞서서 가는 거는 이 약속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약속을 지키면 책임이 있는 사람이 되고요. 네. 책임이 있는 사람이면 그 안에서 다 알맹이가 있는 사랑이 어떤 거고, 사랑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고, 또 사랑의 어떤 장점은 무엇이고, 예, 음, 책임 안에 뭐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책임 안에는 경제도 필요하고, 예, 네. 그 리더십도 필요하고, 관계십도 필요하고, 책임이라고 네. 하는 건강도 필요하고, 내가 스스로가 성장해야 되는 거, 내가 타인을 또 이런 상관관계, 인과관계도 중요하고, 네. 네. 그냥 그게 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 내 스스로한테 약속을 안 지키고, 만약 네. 계속 그랬던 사람이라면, 일단 앞에 대가리가 잘못됐기, 뇌가 잘못됐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정체성이 일단 없어지겠죠. 그럼 네. 네. 책임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지고, 그 다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만약 그 꼬리표에 남아있으면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어때요? 내가 다른 계속, 사람들을 다 내 감정, 나도 내 스스로 네. 감정을 못 네. 다스린 못 다스린 감정 가지고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그게 내 배우자가 망치겠죠. 되든 내 연애하는 상대자가 되든 싹 다 상대방을 망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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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큰 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은 네. 특별한 존재란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 꿈이 있어도요, 이성 때문에 음, 그 꿈을 도둑질 맞을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 네네네. 예. 근데 이런 사람이 주변에 큰 약속도 하지 않고 약속도 자기의 어떤 꿈이라든가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막 내뱉고 약속하지 않는 사람들 또 명분이 뭐냐면 평범하게 사는 거래, 자기 명분은. 네. 그냥 단칸방에서 살아도 된대, 자기. 사랑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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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는 과거 형태란 말이에요. 네.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음, 단칸방에서 살 수도 있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마 삼촌, 삼촌 와이프 막 이렇게 주르륵 그냥 우리 한 대 같이 살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꾸 네네. 그 과거를 들춰내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도 된대. 그건 완전 음, 어디 후진국의 마인드거든요. 그런 것들. 근데 그 네. 당시에는 사랑이란 명분으로 와, 겸손한 내가 여자를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요즘에 다 맞아요. 경대를 보는데 와, 이래도 된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싹 다 그게 뭐가 되냐면 나- 우- 둘의 관계뿐만 아니라 상관관계 우리 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한 몸이 되면 네. 내가 또 타인하고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건강한 관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아, 마인드면 다른 사람하고 내 입이 달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굳이 그런 마인드 있는 사람만 또 흡이 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조언하고 내가 아이를 낳더라도 아이한테도 이런 마인드를 주입해요. 아, 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게 네, 네.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색깔이 다양하지 않은 거예요. 음, 나는 검소하고 뭐 너만 있으면 맞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거 무식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다시 그래서 그게 돌아오면 대물림 되고 대물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네, 리더가 결국에는 이걸 이끌어야 되고 이런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붙잡고 이런 문화를 전파해야 되고 리더가 결국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잡고 그림을 그려주고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 진짜 리더십이라고 하는 리더가. 거는 뭔지 다른 사람 어떤 게 리더십인지 아마 걔네들 외치고는 있지만 뭔지 정확하게 안에 어떻게 생긴지 모를 거예요. 네, 맞아. 근데 이렇게 저는 설명은 못 할 그죠. 거예요. 이렇게 14년 과정에서 그냥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저는 이거 하루 종일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점점 더 명확해가지고 완전 저한테 빠져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네, 그렇게 설명할 네, 수도 네. 있어요. 그렇게 그쵸, 설명도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또 이끌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음, 저한테서 배우는 건 설득력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 콜드콜도 설득력이고, 음, 예, 내가 기존의 관계십도 어느 순간 갑자기 핫콜이 됐다가도 또 다시 콜드콜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다 설득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해결해 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나는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리더인지, 네,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 리더인지, 어떤 약속을 지켰던 리더인지. 우리가 정치인을 뽑을 때 그 얘기잖아요. 네, 맞아. 힐러리를 왜 그때 사람들 안 뽑았냐? 너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이제야 네가 대통령이 되면 바꾸고 네가 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걸 미리 바꾸지 않았냐? 음, 이번에 해리스도 똑같잖아요. 네가 네, 왜 그 자리에서 바이든 뒤에 그 결정권자가 둘이 같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바꾸지 않고 뭐 또 새롭게 대통령 되면은 바꾼다고 얘기하네. 지금이라도 당장도 바꿀 수 음, 있는데 왜 이런 걸 바꾸지 못하냐 이거지. 네. 그 정치인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거 아웃사이드 트럼프 같은 사람 다 드러내니까 이제 걔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도 바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네, 그쵸. 왜 내가 또 뭔가 새로운 걸 부여되면 뭔가 되겠다 이런 얘기야. 왜 기존의 네, 거를 일을 제대로 완성 못했냐 이거지. 아, 그쵸. 어? 내가 이 남자를 만났을 때 왜 나를 최대한 책임지고 나를 이끌고 막 어쨌든 내 가정을 이끌려고 노력하지 않고 다른 남자 만나면 뭔가 이끌 거냐고 얘기하냐 이거지. 음, 다른 나라 가면 다른 직업으로 가면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면 네, 다른 라인으로 이동하면 다른 회사로 이동하면 내가 맞아요. 뭔가 이렇게 될 것 같고 아, 왜 그 자리에서 이미 당신이 24시간 주어지고 사지 멀쩡해가지고 눈도 다 보이고 귀도 들리고 손가락 하나도 잃은 게 없는데 병신도 아니고 에너지도 분명 아침에 일어나면 있는데 어디가 소리 지르고 막 싸울 때는 막 음, 완전 불같이 막 화내고 막 이런 열정은 있는데 왜 그때 의사결정 내리면서 왜 돈을 못 벌었냐 이거지. 아, 예, 맞아요. 왜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내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 안 해봤냐 이거지. 무기력하면 아, 왜 밖에 나가서 누군가는 막 몇 시간씩 또 걷는다고 하는데 왜 집안 구석만 박혀 있냐 이거지. 일을 못 할 수도 음, 있어. 돈을 못 벌 수도 있어. 근데 체력적으로 왜 안 올려냐? 체력적이라고 하는 건 밖에 나가 하루 종일 걸어도 되거든요. 극단적으로. 네, 비가 네. 오든 눈이 오든 햇빛이 비치든 뭐 어떻게 되든 타든 어떻든. 왜 그런 걸 안 해봐? 음, 네 인생에 네가 선장인데 왜 최선을 안 해냐 이거지. 음, 아, 네네. 책임이 아, 이런 거예요. 책임이 진짜 완전, 그러니까 완전, 책임 안에서 우리가 카테고리를 정하고 거기에 측정값을 둬야지. 사랑, 네, 예수님의 사랑 배우려고 교회 가신 분들 특징은요. 네, 사랑을 못 배우고 와요. 네. 예. 진짜 그, 배워야 되는 건 네. 예수님이 마케터예요. 아, 예, 마케터. 이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앞으로 트럼프가 트럼프가라는 사람이 나중에 죽으면 트럼프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홍보 하나 늘 팔리는 책이에요. 네, 맞아요. 사람들 그런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랑 배우러 갈 거예요, 아마. 그 서로 음, 성도한테 그냥 미소 짓는 게 그게 사랑의 기본 원리라고 아마 생각. 친절하고 나 함부로 거절 안 하고 어디가 네네네 하는 그런 게 사랑이고 그런 게 배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음, 수준에서 그냥 성도들이 그렇게 배운다고 했을 때는 어디 가서도 일을 제대로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네. 예, 레이징 마니 교회를 위해서 뭔가 기부금도 내고 11조도 올라가고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앞으로 평생 가난할 거예요. 아, 아, 네네. 사람들이 그 배우는 게 잘못 배우니까 예. 11도가 올라갈 수가 없군요. 제가 네, 저희 찬스 목사님한테 제가 찬스 목사님한테서 배운 게 딱 네. 그거였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저한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분, 그분이 저한테 아, 2016년도인가 15년도인가 그때 네. 16년도에 제가 만났거든요. 16년도 처음이었어요. 네, 16년도. 예. 표현을 어떻게 해주셨는데 그게 딱 그냥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나는 그냥 죄를 지으면 회개하러 교회 가고 네, 사랑을 배우러 교회 가고 타인하고 막 어쨌든 막 공산주의처럼 막 사회주의처럼 막 나누고 막 이런 것들이 난 그런 네, 사상들이 좋고 그걸 같이 노래하고 또 거기 네, 청년들하고 어울리고 네, 예. 나 이런 게 좋았거든요. 그게 네, 하나의 문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거기 네. 핵심이 빠져 있더라고. 그쵸. 그게 그런, 뭐냐면 왜 예수여야만 되는지를 목사님이 아, 확실하게 설명해 줬어요. 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영적인 네, 존재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 악마가 사탄 뭐 이런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 하강 국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준 거 저희 목사님이 음, 처음이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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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는 일에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설명해주고 그리고 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데 난 그게 제일 와닿았고요. 그리고 음,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이런 종교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핵심 첫 번째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전도가 되어지지 않으면서 그 사람 실제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 사람은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게 네, 산업적으로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세일즈를 배운단 말이에요. 세일즈의 네. 가장 핵심이 클로징이란 말이에요. 클로, 세일즈, 네, 클로징, 예, 네, 클로징. 네, 그러니까 클로징이 없이 세일즈만 하면요. 네. 판매 과정도 길어지고 굉장히 피곤해요. 네, 영업을 삐지죠. 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네, 한 고객의 매출을 100만 원짜리 매출을 하나 올리기 위해서 일주일까지 걸릴 필요가 없어요. 네, 10분이면 되고 5분이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네, 10분, 5분이 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배우거나 전략적으로 뭔가 배워가지고 그 프로세스 그렇게 짧게 만들 수도 있는데 맞아. 거품을 갖다 붙이면요. 100만 원 매출 하나 올리기 위해서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걸릴 수도 있어요. 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는데 그 전도하는 거에 있어서 실제로 그 전도에 대한 대상자에 대해서 내가 클로징을 못하면 네. 쓸데없는 걸 갖다 계속 가르치고 교육하는 입이 달렸기 아, 때문에 교육을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 씹으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핵심은 그거 아니거든요. 네, 사람들이 진짜 첫 번째 가장 시달리는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음, 불안함, 공허함, 불안함, 네, 네, 그리고 혼돈되고 막 어쨌든 그 인간이 감정적으로 들어오는 이상한 증상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고통 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그리고 서로 인간이 상처 주고 하는 모든 이런 어떤 감정,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네, 것들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할 줄 모르면요. 그냥 거기에 네,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빠져 있는 그 생각마저도 예를 들면 네, 어떤 영적인 세상에서 이걸 허락하고 영적인 세상 이걸 의도적으로 교란하고 막 의도적으로 서로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행위를 했다고 하면 네,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하면 우리 네, 입장에선 그런 존재를 몰랐을 때는 그냥 얻어맞고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만약 네, 그런 맞아요. 존재가 있고 만약 그런 존재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단. 왜냐면 네, 영적인 존재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인본주의 그냥 우리가 뭐 밥 먹으면 이 손으로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런 네, 영적인 존재 진짜 사탄이란 존재가 만약 마귀라는 존재 뭐 어쨌든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어쨌든 죽이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존재가 만약에 있다면 네, 그걸 해결하는 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 악마가 있다면 예를 들면 왜 사람이 악마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이 악마를 네,
싸울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얘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네, 입장에서. 네, 네. 근데 맞아, 상관. 그걸 해결하는 게 만약에 음, 예수라면 음,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네. 아, 그렇게, 저는 어, 그런 방식으로 배웠어요. 어, 2016년도에 그 메시지가 딱 들어온 순간 그냥 다 이해되더라고요. 아, 이게 주 핵심이고, 이게 클로징인 거잖아요. 말씀해 주신 게. 물론 다른 것도 있었지만 네, 저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 이게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나는 경제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맞아요. 네, 콜드콜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돈 벌게 하는 거에 내가 제일 우선순위로 초점 맞춰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돈 버는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게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돈 못 버는 데는 네,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음, 문제에 시달리는데 원인이 정말 많은데 네,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어, 그 원인을 우리가 뿌리를 진단하고 그거를 인식시켜 줘야 돼요. 아, 네. 예. 아, 그러니까 돈을 못 저한테, 버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돈을 버는 데도 네, 이유가 있고 하는데 돈을 못 버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음, 40몇 년, 50몇 년 살아도 돈을 못 버는데 영업을 네, 10년 했는데 연봉이 2천, 5천, 1억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맞아요. 아, 돈을 못 버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 네, 그죠? 네, 예. 맞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 그 문제를 네, 누가 가져다 줬고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고 음, 그리고 그 문제에 왜 당시 시달리고 있고 시달린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음, 문제를 맞죠. 정확하게 진단하면요. 네, 내 의사결정에 대해서 과거의 의사결정 내가 선장으로서 내가 리드를 하면서 했던 의사결정들이요. 네, 대부분 부끄럽고 멍청해 보이고 병신 같아요. 아, 네, 근데 그런 네, 예, 그런 문제들을 실제로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돈 벌어지는데 돈 벌기 음, 위해서 멘트를 배우거나 열매적인 부분 저 사람이 막 몇백억씩 버는데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 느낌으로 가면 안 아, 돼. 네, 네. 거기서 많이 당하죠, 사람들이. 그렇죠. 네, 돈 못 버는 데는 그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그 근본 문제를 깨닫게 만드는 건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교수들도 그걸 깨닫게 만들고 이런 저런 사람들 심지어 아이스강도 유튜브에서 네가 돈 못 버는 문제는 이런 뭐 심리 소통이라든가 네, 네가 네, 창의력이 부족 전략이 없다거나 아니면 음,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힘든 과정인데 그 프로세스에서 우선순위를 모른다거나 뭐 다양한 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네, 모름으로 인해서 네가 돈 못 벌었다. 뭐 다양한 사람들 인식은 제대로 해줄 거예요. 앞으로 그게 네, 네, 교수님이든 그게 박사든 그게 뭐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나도 공감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네, 인지까지 시켜줘요. 근데 대안을 음, 백신을 못 가져다 줘요. 저처럼. 네, 맞아요. 예, 일반 사람들은 저같이 일반 밑바닥 개미들한테 대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식까지 하면 사람들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같지만 우리도 그래요. 왜 다이어트 안 되냐? 음, 왜 음, 살을 못 빼냐? 야, 네, 기가 막히게 인지를 해주고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다 드러냈어요, 이제는. 그게 대중적으로 네, 다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네, 대안을 못 줘요. 맞아요. 대안을 못 줘요. 네, 제가 사람들한테 돈 벌게 했던 대안 중에 하나는 네, 푸시예요, 푸시. 네, 사람을 밀어붙여가지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걸 극복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명분을 따라가지고 이 흐름 안에서 훈련되게 만들다 보니까 강해지고 쌈닭 기질이 생기고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지 이 심리 소통하는 그 능력치와 어떤 명분과 원고가 달라지다 음, 보니까 내 뇌의 칩이 새롭게 바뀌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네, 기존 고객이 쉬워지고 또 새로운 고객도 중산주 정도 고객들을 만나면서 클로징도 되고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인간이 네, 그냥 그 사람한테 접근해서 예술적으로 뭐 어떤 창의적으로 엄청 상대방을 푸시해서 사실 그 사람 근육을 키운 거예요. 제 네, 대안은 맞죠. 이거예요. 근데 네, 어느 누구도요.
상관관계가 이렇게 우리처럼 우리 둘 사이도 그렇고 얽혀지지 네, 않으면 그걸 네, 푸시를 못 해요. 네, 맞아요. 왜? 깊게 들어갈 유튜브를 수가 보면 없네. 편안하잖아요. 편안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인식하고 네, 머리는 돌아. 인식되고 감동받고 그렇지, 그렇지, 공감도 해. 네, 근데 다이어트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푸시를 받고 자극을 받고 마치 안 하면 심지어 협박받을 정도로 막 어쨌든 그렇게 수준으로 자기를 네, 이끌고 그런 코치를 만나면 걔는 인생의 가장 첫 운일 거예요. 그런 네, 코치를 만나면. 근데 그 역할은 내가 해주는 거. 근데 내가 그 네, 역할을 하는데 마냥 푸시하면 부러져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하고 그리고 그 음, 맞춤형의 빈도수도 제가 그래서 지금 1대1 코칭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네, 맞아요. 이거는 저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되게 와닿거든요. 네, 그리고 대표님이 푸시하시는 부분이,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그냥 내가 경험한 거 가지고 이렇으니까 이게 아니라 진짜 사람에 맞춰서 진단이 정확히 되잖아요, 대표님은. 네, 그 진단의 문제점을 확 잡아서 그 당사자가 느끼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해야 되는 부분들을 또 본인이 느껴서 해야 되는 거, 안 되는 것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거가 대표님의 차이점이라는 게 자꾸 느껴지거든요. 네, 그 말씀해 주신 게 지금 너무 다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 해주셨는데, 어제도 저희 피파 때 집중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집중. 그러면 집중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대표님의 키워드와 저희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는 키워드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건 전 많이 느끼거든요. 네, 아, 집중이 하면 중요한 사람이 우선순위에 둔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대표님의 그 그러니까 제가 이런 교육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대표님에게 이런, 이런 인터뷰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제 말씀하셨던 거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집중해야 되는 게 진짜 극단적인 집중이 진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막 아이들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손을 못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에 비해 저는 지금 집중을 했어요. 네. 근데 대표님은 집중은 저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게 사실 느껴지는데도 대표님이 그러니까 대표님이 지금 내가 하루를 나는 어떤 시까지 나는 진짜 집중을 좀 다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집중에 대한 그 키워드 자체가 완전 다를 거라는 건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중요한 사람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건 저는 사실 이 키워드, 이 부분에서 중요한 사람을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선 제거도 들어가는 걸로 이해를 그럼요, 했어요. 그럼요. 그러면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상 저는 아이승환 대표님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외에 시간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은 그 집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무엇을 제거했고, 그 다음에 더 어떤 것들을 더 추구를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집, 혹시 예, 제가 맑게 이해됐어요. 잘 설명한 거 혹시 네,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요. 일단 네. 제가 네. 그전에는 네. 좀 많이 바빴거든요. 그냥 많이 바쁘고 네. 무작정 노력을 하는 편이고 네. 무작정 믿는 편이고 좀, 무작정 예, 믿는다. 좀 무식한 면이 많아요, 저는. 무식이 많다고요? 예, 무식한 면이 많다. 아, 무식하게 누군가를 네네. 예, 아주 막 일방적으로 믿고 따르고 막 그런 아, 네. 그러니까 머리를 좀 앞뒤로 쓰고 이런 느낌보다는 직감적으로 맞으면 막 따르는 편이거든요. 예전부터.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따라하는데 생각보다 좀 실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죠. 그럼, 그쵸. 그러면 네. 그 실망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약간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어, 일단 저는 원래부터 막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 근데
비즈니스에 들어와가지고 네. 내가 내뱉었던 말이 너무 쪽팔리는 것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일까요? 뭐 예를 들면 그대 20대밖에 안 되는데 내가 마치 앞으로 되게 부자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 네네네. 그리고 음, 뭔가 내가 막 경제적으로 다들 막 산업직도 하고 아직 직장도 없는 사람들인데 네. 비즈니스 수트를 차려입고 보통 내 동창들 친구들 이렇게 만나보면 비즈니스 수트를 차려입고 만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제 입장에서는 나름 앞으로 성공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음, 그런 네. 것들을 차려입고 뭐 얘기하는 내용들도 보면 아직 내 거화가 되지는 아, 않았지만 마치 부자들의 네네. 언어를 쓰는데 내 옷에 안 맞다고 할까? 네네네. 그거 화가 그러면 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처음에는 막 이렇게 내 앞에서 대놓고는 얘기하지만 뒤에 가면은 그 말이 많아요. 그냥 비웃을 거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저를 그 뒤에서 욕한다고요? 욕한다기보다 그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비웃음거리. 우리가 보통 네네. 사람을 얘기하다 보면 누구 이름 또 나오면 그 사람의 좋은 막 긍정적인 얘기보다 그 사람이 요즘에 웃긴 거 하더라. 막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아무리 부자들도 음, 누군가 뒷담화도 한단 말이에요. 네. 어디 차이점이냐면 앞담화도 같이 한다는 게가 이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 차이점이겠죠. 네. 근데 나한테 앞담화는 안 하지만 뒷담화로 들리는 게 왜 없겠어요. 음. 그리고 전화 같은 거 하거나 하면 벌써 싸한 게 느껴지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음, 뭔가 모르겠어요. 예전엔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막 감히 거절해? 막 이런 느낌이 나중에 들죠. 음, 그러니까 제가 뭘 네.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제 네. 집중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네. 얘기했듯이 앞대가리가 약속이다 보니까 그 음, 약속한 거를 내가 믿고 무식하게 내가 그걸 무작정 그냥 좀 따랐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 네. 만났을 때 당연히 좀 내 옷만 내 몸에 안 맞는 옷, 나한테 안 맞는 말들을 하면서 좀 그런 관계심이 이제 기존의 관계심 하나하나 낯떨어지는 느낌이라고 할까? 음, 그 사이에서 당연히 내가 고민하고 저기 갈등을 하겠죠. 네.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나도 직장도 찾고 나도 그냥 일반 직장 찾고 싶어도 졸업장도 없고 또 막 어쨌든 그 직감적으로 저는 가고 싶은 방향은 있는데 네. 또 일반 걔네들처럼 뭔가 걔네들 뭐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내 호주에서 나름 배운 거를 또 한국에 써먹고 싶고 내가 창업하는 쪽에서 자꾸 이게 거기 쏠려 있다 보니까 창업 네. 얘기라든가 창업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다 보면 그때는 어떤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좀 더 리크루팅 되고 좀 더 나한테 끌려가지고 나랑 같이 파트너십으로 일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런 멘트들이 많이 구리고 와닿지 않았겠죠. 초보다 보니까. 음, 아는 거는 네네. 좀 있고 본 거는 있는데 자꾸 저는 그런 것들이 날 집중시켰던 것 같아요. 아, 처음에. 네네. 원래는 그런 부담이 없었는데 내가 음, 자꾸 이상한 똘끼 짓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맞는 고민을 자꾸 많이 하게 된다고 할까? 근데 그 음, 고민이 24시간 자고 일어나도 계속 고민이 돼요. 아, 이 고민은 네. 안 떨어져 나가요. 왜냐면 우리가 어, 그렇잖아요. 뭔가 관계십에서도 뭔가 아쉬운 관계십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뭐 잘못했나 얘가 왜 예전에 내가 친구 때문에 술 한 번에 막 7병씩 막 맥주 그 되게 그 중국에는 그 병으로 된 거 되게 많거든요. 그걸 한 번에 네. 내가 7병씩도 막 먹고 막 친구 때문에 음, 뭔가 막 그 정도로 였단 말이에요, 예전에. 예. 네네네. 친구가 또 음, 중요한 나이고 그때는 10대니까. 네. 네. 근데 저도 그런 거를 겪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또 내가 비웃음 당한 예전엔 인기도 많고 댄스 강사, 댄서 이렇게 하면 네.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비즈니스 쪽에 오다 보니까 양복도 맨날 똑같은 양복도 입고 돈이 네. 없으면 양복도 뭐 계속 똑같은 거 입어야죠. 타이도 똑같은 타이를 메고 음, 예. 어쨌든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좀 없어 보였나 봐요. 아, 그래요? 옛날보다 멋있지도 않고 그래도
그 좀 예술 쪽이면 옷도 좀 센스 있게 입거든요. 네. 양복보다 낫지. 아, 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네. 좀 쪽팔렸던 것들이 좀 나는 쪽팔리고 싶지 않고 날 비웃는 것들이 또 한때는 또 분노가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고 너희들 한번 두고 음, 보라. 내가 앞으로 성공하면 어떻게 본때를 보여주마. 네, 네. 이런 어떤 마음가짐 왜 남자들끼리도 그런 게 왜 없겠어요? 음, 그게 나를 집중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집중이 그때 23살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리고 23살 진짜 때 외국에 네, 나갔다는 그 자체도 네, 24시간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외국에 나가가지고 네, 또 완전 그 어려운 환경, 그러니까 댄서가 아니라 댄스 강사다 보니 영어로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입장? 네, 네. 내 인생 그렇게 중국어도 한국어도 가르쳐 못 받잖아요. 영어를 갑자기 가르쳐 그러면 가르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어렵죠, 그냥. 그리고 또 비즈니스도 시작했는데 비즈니스 시작하면 걔네들 우리 또 문화가 있어요. 자기만의 음, 어떤 실적이라든가 사람도 초대하고 막 이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지 네. 못하면 또 루저 같은 느낌이 또 들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그런 압박과 그런 걸 하다 보면 24시간 계속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계속 또 고민하고 또 해 나가야 되고 또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고 하는 부분들에서 또 사람들 만나다 보면 너 요즘 네, 어떻게 지내? 만나다 보면 또 하다 보면 나는 내 쪽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고착된 마인드 그때는 뭐 아마추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겠지. 네, 근데 네, 그런 게 또 상대방한테 멍청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웃기는 한참 딱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네, 네, 네. 지금은 음, 웬만한 사람 날 못 비웃죠.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도 뭐 나보다 또 더 뭐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뭐 아니면 좀 약간 교만한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비웃음 늘 당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비웃음 당해도 나한테는 변동성이 그때만큼 크진 않지. 아, 네. 그때 제일 컸죠. 고민도 제일 많고. 아, 음,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 그래서 집중이라고 하는 거 의도치 않게 집중하게 되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프리랜서가 아마 그런 느낌일 거예요. 어디 가서 아, 백수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돈 없다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그리고 또 네. 자연 또 누리고 싶고. 예. 그런 아, 것들이 복잡한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그리고 일이 정확하게 뭐야? 프리랜서도 프리랜서의 또 정확한 또 틈새 딱 그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네. 예전에 창업자로 표현했고. 요즘에 또 음, 프리랜서를 1인 기업가들 다 프리랜서로 또 표현한단 말이에요. 네, 네. 뭐 어쨌든. 아, 근데 그게 뭐냐면 나는 중요한 일이 제 입장에서 내 스스로한테 부끄러울 정도로 막 약속을 크게 하고 막 목표를 크게 잡고 막 사람들한테 내가 비즈니스맨처럼 막 부자처럼 보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일인 것 같았어요. 그때는 나한테. 실제로 지금 음, 돌이켜보면 제일 중요한 일이 맞았어요. 왜? 나보다 더 큰 나보다 더 큰 가능성을 위해서 도전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리고 그 도전했던 것들을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만나면서 난 이렇게 될 거야라는 걸 끊임없이 외치고 다녔기 때문에 비웃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나한테는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일인데 열심히만 했어. 네, 예, 근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네. 전략이 있고 이제는 다양한 것들이 이제 들어오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전략이 이제 확실하게 나눠졌죠. 어떤 전략이냐면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거. 똑같아요. 중요한 사람을 음, 만나기 위해서 쉬는 거. 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하고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거. 쉬는 것도 아, 목적이 정확해요. 중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쉬는 거. 예를 들면 중요한 자원이 체간에 있어요. 고전에 있어요. 예를 네, 들면. 그러면 네. 중요한 자원을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뇌에 칩에다가 각인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쉬어야 되는데 잤어. 아, 잠을 자고 깨나면 우선순위가 어때요? 이 중요한 자원을 위한 목적으로 내가 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네.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동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어정중한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 나라는 항아리에 중요한 큰 돌만 넣으려고 한다고 할까, 지금. 그리고 항아리를 더 아, 크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야 더 큰 돌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입장에서는 아, 나 100억 벌래요. 올해 100억 벌래. 나 아직 30억도 못 벌었거든요, 1년에. 연. 그러면 음, 100억 벌려고 했을 때 100억에 대한 플랜과 100억 벌기 위해서 100억 가장 가까이에 내가
어, 제일 빨리 벌 수 있는 돈은 부동산에 있거든요. 그럼 네, 당장 100억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혼자서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내가 또 좀 옆에서 좀 그래도 같이 펀딩을 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이번에 선전에 가서 보여주고 네, 왜 100억짜리 사면은 보통 이게 두 배로 오더라 남들이 3억짜리 사가지고 6억이 됐는데 우리가 네, 100억짜리 사서 똑같이 10년인데 200억이 되면 우린 100억을 버는 그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제일 쉬운 맞아. 돈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람은 음, 생각은 있지만 실제로 직접 가서 만져보지 않고 대화해보고 그 부동산이 근처에 막 더 걸어보고 왜 이게 값이 올라가는지 시장 조사 안 해봐요, 사람들이. 내가 음, 롤스로이스 몰고 싶고 벤츠를 몰고 싶고 그 매장에 안 찾아가요. 대부분 그냥 네, 네. 드림보드만 있지 그게 직접 가가지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내가 심지어 지금 당장 구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게 뭐냐면 네, 여행하더라도 호캉스 위한 여행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 그 중에서 또 어떤 사람 만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중요한 음, 인연, 중요한 운을 얻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 쉬는데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리고 뭐 미국에 우리 멘토들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미국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이런 컨벤션이랑 이런 것들 같이 오픈할 수 있을 그래서 이번에 또 뭐 말레이시아도 리차탄도 또 만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뭐냐면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음, 대부분 30대, 20대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요. 이런 거 얘기조차 안 하고 이런 거 와닿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와닿지 않은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네, 난 네.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다른 사람들이 그 지루한 삶보다 낫더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난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완벽해서 이 삶을 산다고 난 표현하지 않아요. 음, 근데 나는 이게 집중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쉬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음, 쉬는 목적이요, 호캉스가 아니에요. 음, 목적이 없는 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싸우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아까 쉰다. 얘기했잖아요. 제일 크게 말하면 왜 예수님은 왜요? 악마가 있어. 악마의 존재랑 싸우려면 어때요? 싸워야 돼, 힘이, 실제로. 네, 네네네. 힘이 있어야 돼요. 네. 야, 그런 거에 예를 들면 악마들하고도 음,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음, 싸우는 거에 있어서 우리 같은 편을 알아보는 거, 그리고 같은 편이다가 또 어느 날에는 우리를 배신해서 부채가 되는 상황에서 또 그걸 핸들하는 거라든가 네, 위기를 네, 극복하는 네. 거, 이게 다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돈을 음, 몇백억씩 벌어도 그 몇백억을 어때 거머쥐고 또 핸들하고 그걸 잃지 않으려면 어때요? 또 그 하강금을 꼬매야 되고 또 그거를 어때요? 보통 분산 투자는 한 사람이 내가 한 10억, 100억 이상 가지면 분산 투자 그때부터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저는 아직 100억의 현금이 아직 없어요. 그럼 음, 100억까지 다 만들기까지는 준비하셨구나. 집중 투자인 거예요. 그리고 100억이 좀 음, 넘어가는데 분산 투자 앞으로 할 거면 그래서 우리가 나라별로 또 이민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법인 회사랑 나라별로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네. 나중에 우리는 무조건 100억 넘게 벌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 분산 투자하는 그 이유 때문에 또 그렇게 플로리다라든가 뭐 이런 싱가포르라든가 예, 중국이라든가 이런 음, 다양한 나라를 가보면서 또 그런 목적, 그런 관점으로 또 세상을 보는 거예요. 네, 네, 왜냐면 이게 우리의 미래니까 우리 언젠가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나도 내가 이렇게 돈 벌 줄 몰랐어요. 내가 큰 네. 목표와 이런 것들 계속 외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와닿게 현실적으로 만들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 근처에서 그 환경에서 자꾸 놀고 그런 사람들하고 악수라도 하고 그 사람, 상대방을 인맥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상품을 막 싹 다 싹쓸이하며 구매하면서까지도 인맥을 만들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이렇게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음, 그걸 내 수강생들한테 그거를 다 전수하고 배우다 보니까 그걸 또 네. 완전 극단적으로 1대1로 360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난 또 장인 정신이 맞다고 생각. 왜 나도 내 주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 완전 그렇게 부자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난 음, 나의 위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음, 위치에서는 최대한 서비스를 완전 극단적으로 주고 네. 그리고 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또 내 극단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음,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확실히 심도 다르게 쉬시다는 걸 또 느꼈고요. 저는 그동안에 심은 잠자는 건 진짜 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래가지고 무슨 성공? 했는데 확실히 다르구나. 그리고 이거는 근데 대표님이 말씀하시다 보면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좀 같이 중복적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 것 네. 같아요.
거시적과 미시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시적은 보여지고 기술적인 거 측정 가능한 거고, 미시적인 거가 좀 종교처럼 이렇게 측정되지 않는 99%의 영역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은 이 모든 것을 꽉 채워가는 사람이 저는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보여지는 것만 하면 반쪽짜리인 거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표님의 그 20, 그 14년의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듣고 오늘도 같이 이어 중복으로 듣게 됐는데 대표님은 그때에 비하면 지금 성공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그랜드 카도는 80억 인구한테 이름이 네, 알려지길 바라는 게 목표가 딱 있잖아요. 네, 대표님, 저희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끝까지, 끝점까지 가서 이제 협력이고 모든 것을 다 얻어지는 거고,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의 이런 크랜드 카돈처럼, 그리고 항상 저희들의 성공을 항상 늘 바라셨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365일을 저희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고요. 네. 그랜드 카돈처럼 딱 명확한 대표님의 꿈을 좀 제가 더 듣고 싶어요. 그거를 이렇게 제 머리에 기억에 남게. 그리고 많은 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노력하는지. 사실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저희 경험 리뷰가 훨씬 큰 힘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대표님의 입에서도 대표님이 아까 같이 약속, 네. 책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계속 지키면서 사셨잖아요. 네. 좀 그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진짜 이득되는 건 제가 항상 네, 이런 얘기가 제 얘기가 되면 사람들은 사실 니 자랑한다 이렇게 생각되고 음, 와닿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네, 거예요. 제 얘기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 네, 부분은 분명해야 되는 게 네, 진짜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뭔가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좀 자유롭게 살고 내 앞에 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음, 내가 좀 멋지게 뽀대나게 살 수 있는 네, 좀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 그리고 네, 좀 현금에 대한 여분도 생기고 네,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가고 뭐 어쨌든 함께 내 가족들한테 서포트 할 수 있는 부분 서포트 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음, 있어서 교육비도 사실 요즘에 많이 들거든요. 외국을 네, 보내거나 이렇게 진짜 교육은 사실은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엄두를 못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네, 대부분은 경제 문제라는 거에 걸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 진짜 이득되게 말씀드리는 나는 제 수강생들 대부분 영업하거나 이렇게 소상공인 뭐 대표거나 뭐 이런 음, 분들이 주로 이제 저의 타겟층이고 또 저의 이제 그 고객층이다 보니까 그 저희 네, 수강생들 거의 다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네, 이분들에게 진짜 이득되는 말은 네. 나의 독보적인 어떤 정체성을 키워야 되는 거가 저는 일단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의 봐봐요. 독보적인 지금 건 대표님? 피디님 입장에서 그랜카돈을 얘기했잖아요. 네, 내가 그랜카돈 나의 멘토기 맞지만 내가 그랜카돈만 따른다면 경쟁력이 없어요, 나는. 아, 그냥 그래요. 그랜카돈의 어떤 앵무새인 거예요. 음, 그랜카돈의 영향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음, 나는 그랜카돈한테서 배운 거는 네, 그랜카돈이 자기 컨설팅 업계에서 독점하고 그 중산층에서 태어난 그랜카돈이 지금의 이렇게까지 돼 있는 부분들은 불가능한 걸 실현하는 어떤 샘플이고 리더고 롤 모델이란 네,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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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우리가 배워야 될 속성은 그랜카돈 그냥 단순히 팔로워가 아니라 네, 그랜카돈이 저렇게 됐으면 그 된 속성을 따라 보면 나도 음, 나의 음, 분야에서는 나만의 틈새 시장에서 최고봉이 되가 1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이득이 되려면 제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이 기대할 거예요. 와, 그랜카도는 막 80억 인구한테 자기 뭐 이름을 알리고 막 명확한 막 자기 어떤 뭐 빌리네어 어떻게 하면 10 빌리언 부동산이 막 지금 10조 막 4조 5조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면 50조로 올라가고 그랜카도 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럼 사람들이 겉으로 음, 들었을 때 그랜카도 돈만 따지고 미국의 사람들도 그랜카도는 잘 몰라요. 심지어 그랜카도 음, 근처에 있는 사람도 잘 몰라요. 심지어 제가 아, 어제
저희 만났던 강상우 대표님도 그랜카돈에 대해서 몰라요. 단순히 네네. 그랜카돈 하면 그랜카돈이 그냥 얘는 지금 부동산으로 이렇게 펀딩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자기만의 이거 겉으로 거시적인 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볼 줄 알아요. 전 네네. 미시적인 거를 봤을 때 그랜카돈은 단순한 그렇게 말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네. 예. 제가 미시죠. 하나 이번에 대화하면서 제가 재밌었던 게 뭐냐면 네. 그랜카돈이 만약에 정치인에 들어가가지고 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고 뭐 그런 부분을 있냐고 내가 저기 마이애미의 그 그랜카돈 오피스 딱 근처에서 저기 강성 대표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강성 네네. 대표님 뭐라고 하냐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랜카돈이. 아, 절대 그 사람 정치인을 되면 절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워가 그래요? 없다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는. 아, 그랜카돈이. 예. 그랜카돈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제가 트럼프를 2011년도 그때 세미나 보고 나서 트럼프라는 사람 네. 내가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 네네. 그리고 나서 그때 제 주변에 있는 친구 강성 대표님처럼 그런 친구 겸 어쨌든 나랑 동업하고 막 같이 일하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네. 그리고 내가 같이 사는 홈스테이 이런 사람을 물어봤어요. 네.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감으로 뭐 정치를 이렇게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대통령 될 가능성 대통령 되면 어떨 거냐고 물어보니까 대통령 될 네. 가능성이 없대요. 호주에 있는 어, 사람들. 어, 근데 트럼프도요? 어제 네. 강성 대표님 그 표현을 딱 하는데 갑자기 예전에 내가 트럼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사람들 다 네. 트럼프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다. 왜냐면 이유를 물어보면 궁금하, 대부분 그냥 뭐 다양한 이유를 대겠죠. 트럼프가 왜 대통령 네. 못 되냐. 뭐 못 되는지. 근데 대통령 두 번, 심지어 46대 네. 대통령 그거 부정선거 때문에 세 번까지 됐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네. 세 네. 번이나 싸워서 이겼던 사람. 근데 음, 전 그랜카돈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의견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네. 같은 마이애미에서 그랜카돈 오피스에서 100m도 안 되는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실 그랜카돈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아, 아, 자, 그럼 제가 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미시적인 걸 봤을 때 네. 저는 저의 독보적인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맞죠. 제가 물론 돈도 얘기하고 뭐 다양한 어떤 제 유튜브에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내가 네. 다 건드리며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저의 독보적인 부분들이 캐릭터에서 생각보다 저는 제 목표는 되게 단순해요. 음, 제일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목표가 생존이에요, 저는. 아유, 생존. 네. 예전하고 지금이 다른 거는요. 음, 생존에서 가장 큰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나는 음, 2013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 2013년도에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때 네. 자살률이 암으로 죽은 사람도 그렇고 자살률도 그렇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았어요. 아마 음,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자살률이요? 예, 자살률. 네네네, 맞아.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빌 게이츠가 앞으로 에너지 시장이 두 번째 빌 게이츠가 나온다고 얘기했거든요. 인터뷰에서. 음, 그때 저는 에너지가 뭔지는 잘 몰랐어요. 그게 네, 배터리 될 수도 있고 뭐 그게 뭐 수소 뭐 에너지 뭐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나는 그건 다 됐고 나도 무식하네. 그건 다 됐고 나는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항상 이성하고 막 사귀거나 이러면 항상 상대방한테 유머 감각이 있어요, 나는. 네. 항상 제 이성 관계에서는 항상 되게 나를 좋아하고 하는 부분들이 지루하지 않아요. 음, 예전부터 그게 음, 웃음 포인트가 난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그건. 네네. 사람을 잘 웃겨요, 제가. 네, 어떤 식으로 표정으로 웃기든 뭐 다양한 그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얘 왜 하냐면 나의 장점은 예전부터 음,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 장난감이 다양하게 자원이 있다고 내가 못 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장난감이 아, 없어도 그때 찰흙 같은 거 나눠줘요. 미술 네. 시간. 그걸 가지고 전 축구팀을 만들어 혼자 디디디 이러면서 놀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 한정된 아, 자원에서 예전부터 창의력을 전 잘 펼쳤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혼자 잘 놀 줄 아는데 나의 특징이 옛날부터 난 23살부터 늘 자신한테 질문했던 게 뭐였냐면
네. 나는 스스로 되게 낙관주의자고 되게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음, 내가 비벼보고 이길 만하다고 한 나의 독특한 정체성은 그랜 카톤은 돈은 저 정도로 못 벌고 트럼프처럼 네. 저 정도 위대한 리더는 못 돼도 어느 누구도 나보다 더 행복한 리더는 없을 거다. 이게 음, 나의 2013년도의 메시지였어요. 네. 나는 절대 절대 휴먼 에너지에서는 어느 누구한테 안 밀려.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내가 그때는 가난했을 거 아니에요. 돈도 없었고. 네. 네.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아무리 내가 뭐 다양한 어떤 나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들 주변에 많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네. 너무 밑바닥이다 보니까. 그래도 네. 나는 하나는 절대 뒤지지 않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 그죠. 행복. 나는 늘 행복했어요. 오히려 아, 돈을 벌면서 행복에 대한 조정을 내가 따로 억지로 했어야 되는데 돈 음, 벌고 막 그 한 이게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게 세금 때문에 오히려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져요. 세금으로 제가, 세금으로 내가 막 그 압박이 들어왔을 때 네. 왜 네네. 그러냐면 어느 정도 세금의 압박이 없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수준에서 행복감이 있는데 네. 세금 압박은 똑같은 돈을 벌어도요. 예전에 네. 세금이 압박이 없었을 때 돈하고 똑같아요. 아, 돈을 더 벌어도 똑같아요. 순수익은. 그리고 어, 리스크는 더 많아요. 막 어, 수강생들이 협박 막 이런 어떤 그런 리스크는 더 많아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또 세금을 다 가져간대. 반을. 어, 그 압박이 그때 제일 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음,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래서 네네. 그때 2013년도에 저희 메시지는 휴먼 에너지였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달고 QGL 에너지가 저희 이름이거든요.全광로 저희 중국어 이름이에요. 네네. 아이스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에너지가 미래다. 나는 빌 게츠가 아, 어떤 에너지인지 모르겠지만 이 휴먼에즈 자살률을 낮출 수 있고 네. 행복 지수를 올려줄 수 있는 그 휴먼 에너지를 나는 붙잡았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걸고 그때 또 음, 트럼프 뭐 유니버시티도 있고 뭐 트럼프 뭐 타워도 있고 뭐 트럼프 네네네네. 뭐 어쨌든 그 오거나이제이션 뭐 이런 난 내 이름을 걸었죠. 왜? 내 이름을 걸면 신뢰값은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신뢰값을 어떻게 얻어요? 내 이름을 걸고 한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얻어야 되니까 그 당시. 네, 네, 네. 처음에 그런 방향이었어요. 그게 하나의 종교식이든 뭐 어떤 식이든 하나의 캠페인이든 그런 식으로 처음에 갔어요. 그리고 더 아, 지금은 뾰족해가지고 완전 경제적으로 먼저 일단 1번은 경제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뒤에 리더십, 뒤에 다양한 어떤 뭐,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음,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생존인데 저는 그 생존이 일단 저부터 죽지 말고 자살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저도 네네. 행복할 줄 아는 것들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야죠. 사람들은요, 돈 없어도 행복하는 걸 배우고 싶어 해요. 네, 왜냐면 돈 맞아요. 없고 행복하지 않으면 정말 그건 지옥이거든요. 돈이 네. 있어 또 행복하지 않은 것도 지옥이거든요. 네. 예. 저는 근데 돈 벌 줄도 알고 저는 원래 행복한 게 내 정체성이었단 말이에요. 돈 벌 아, 줄 알고 행복하는 부분들 둘 다 가져가다 보니까 둘 중에 내 시장이 다 있겠죠. 네. 음, 그랜카도는 대표님은 예. 진짜 독보적인 거네요. 거시적과 그렇죠. 미시적을 다 그렇죠. 갖고 있는. 근데 나는 그렇다고 해서 음, 막 그렇게 막 돈을 막 몇백억씩 지금은 막 벌겠다고 막 하지만 이건 내 가능성을 더 확장하기 위한 나의 어떤 네, 공간이지 그게 내가 꼭 그렇게 벌어야만 하는 어떤 구호는 아니에요. 그게 꼭 나의 목표는 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 네네. 벌기 위한 내 가능성 그런 어떤 그런 예술을 해보면 어떨까나 300억, 500억 막 이렇게 막 1000억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데스티네이션 그런 어떤 목표를 채워가지고 실제 내가 달성하면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변동성을 내가 핸들하는 어떤 그런 리더가 되면 네, 어떨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네. 가면 손을 또 뭐예요? 쫓는 게 그냥 아니라. 시간이 맞아. 지나가는데 그걸 안 가도 시간이 지난단 말이에요. 음, 이해돼요? 네, 네. 네. 그럼 다시 돌아오면 난 생존이에요, 네. 무조건. 무조건 생존이고 생존. 나는 어차피 돈을 벌게끔 내 수강생을 하기 때문에 돈의 메시지는 늘 가기 때문에 돈의 메시지는 무조건 리스크 메시지야. 똑같이 따라와요. 내가 어떻게 아, 위기를 극복했고, 내가 네. 어떻게 사람들을 범보다 더 키우기 어려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네. 예. 그게 리스크 음, 관리죠. 네, 근데 내 맞아요. 목적은 생존인 거예요. 이번에 내가 아, 쓰러지면서 이게 더욱 명확해졌어요. 예전에는 부자들이 생존하고 리스크 관리가 제일 1순위라고 하는데 네. 난 그게 와닿지 않았어요. 리스크 관리는 음, 어느 정도 생각을 했지만 생존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생존이 진짜 음, 중요하더라고요. 이번에 트럼프도 네. 사망률이 5% 되는 직업을 선택했잖아요. 대통령. 네, 네, 세 번이나 대통령. 암살당할 뻔했어요. 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건강이 안 좋거나 죽거나 뭐 관계십 때문에 음, 죽거나 뭐 다양한 자살률이 더 많아지는 시대. 왜 디지털로 너무 완전 원서브로 돼가지고 전 세계가 글로벌로 요즘에 뭐 쇼츠라든가 이런 걸 다 볼 수 있고 다 그런 어떤 네. 누리는 예전에는 동네에 그런 게 발생되는지도 모르고 동네들끼리만 경쟁하거나 동네들끼리만 뭐 음, 떡을 나눠주고 이런 시대에서 더 행복했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그만큼 네. 없고 부러운 거 질투도 그만큼 없는데 병신들은 그런 것들 보면 더 부러워하고 더 자기의 어떤 배우자에 대한 약점을 더 막 음, 약자한테 더 힘들게 하고 막 그런 걸 보고 막 서로 비교하고 막 이런 게 더 심해졌어요, 요즘에. 네네. 옛날만큼 그래서 시대가 너무 맞아요. 다르기 때문에 생존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아이스강의 딱 대안책이 뭐예요? 나라는 사람이 해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예, 행복한 네. 해피 바이러스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돈 벌 줄 아는 부분들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축구층에서 기술까지. 억대 연봉도 많이 만들었고 이제는. 네네. 이게 제 그리고, 정체성이다 어, 보니까 저는 뭐 음, 80억 인구한테만 알리고 난 내 인생이 그렇게 나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려졌으면 음, 좋겠지만 나한테 네. 와닿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맞아. 그런 트럼프라든가 이런 사람 나한테 끌리긴 해요. 엄청 나한테 종교고 막 우상이고 막 그 끌리긴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멘토를 삼아가지고 그 속성이 나도 안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난 속성이 보면은 내 위치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대한 포지션을 내가 차지하는 게 그게 제가 이 내 위치에서 내가 대통령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음, 같은 그런 어떤 계열로 그렇게 연결돼 가지고 나도 내 위치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그리고 만나면 감사함에 대한 부분을 전하겠죠. 음, 아, 그래서 제가 네. 제 수강생들한테도 그렇고 앞으로 보면 결국에는 자기의 독보적인 어떤 그 정체성을 구축하고 자기 스토리 우리는 스토리 다 달라요. 네. 근데 그걸 보고 드러내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만들고 나랑 같이 함께 하면서 제가 이끄는 대로 그리고 각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오면 또 서로 협력하고 뭐 다양한 어떤 또 왜냐면 같이 팀워크로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다면 늦게는 갈 수 있지만 이런 말 있잖아요. 혼자 네. 가면 빨리 가는데 함께 하면 멀리 간다는 말 있잖아요. 네, 네, 네. 맞아요. 제자 키우는 음, 게 생각보다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기도 많이 빨리지만 네. 또 성취감도 되게 많아요. 예, 피 한 음, 방울 안 섞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게 더 이득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돼요. 내가 뭐 음, 100억 되고, 내가 뭐 80억 인구 안 되고, 내가 뭐 나를 후대 대통령 되고, 이게 뭐 사람들한테 뭐 와닿아. 심지어 나한테도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한테도 그냥 구호일 수도 음,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누군가가 이걸 네. 들었을 때, 네. 아, 쟤랑 함께 하면 적어도 재밌기는 하겠다. 지루하지는 않겠다. 일단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네. 걔랑 함께 하다 보면 돈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제일 나의 약점이 돈이면 경제면 적어도 저기에 대해서 영감과 자극과 푸시는 적어도 받겠다. 사람들이 그래서 날 아, 찾아온다고 난 생각해요. 그리고 찾아왔던 사람들 안에서 나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커지는 거는 이 부분에 더 미시적인 것들이 더 극대화되고 내가 지금 표현하는 거 유튜브에서 겨우 표현해봤자 우리 1시간, 2시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나랑 맞아요. 365일 하면 그 레벨은 10배 법칙이 아니라 몇백 배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 네. 빈도수는. 그래서 함께 하는데 비밀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네. 맞아요. 결국엔 항상 그게 답인 것밖에 없어서 네. 결국에는 항상 누구와 함께 하냐, 멘토가 있어야 된다. 이게 결론이 계속 나아지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찍으면서. 음, 아, 네. 생존에 대한 것들을 늘 중간중간 PCM 거기 킨자 대학에서도 말씀해 네. 주셨고, 피파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도 여러 정보를 많이 주시다 보니까 제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또 중간에 잃었던 것 같아요. 아, 생존. 이 세상에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네, 세상이다라는 쉽지 것들을,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대표님, 항상 아이스간 대표님하고 그 주하영 대표님의 그 되게 아름답게 그 결혼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도 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그냥 말이 아닌 행함으로 보여주시니까 제가 자동으로 배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행복할 줄 아는 거. 그렇죠. 이걸 그렇죠. 어디 제가 교회에서도 사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제 그렇죠. 거에서 적용하는 것이 안 돼서 되게 힘들었던 부분인데 대표님은 진짜 그 뭐예요? 그 뭐라 그러죠? 되게 가까운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측근, 항상 측근. 측근한테서 존경을 받는 모습을 저희 제자들은 다 보잖아요. 이런 배움을 제가 배울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대표님만의 진짜 독보적이다라는 걸 지금 하면서 맞다.
이런, 이런 멘토는 정말 어디도 없었다. 근데 그거를 또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시니까, 음, 아, 네. 이게 제 마지막 생존에 대한 부분과 이 행복을 줄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오늘 확 더 와닿게 됐습니다. 좋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